세계 7대 무서운 장소. 첫째,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 끝나지 않은 방. 사라 윈체스터가 집을 지을 때 그녀는 끊임없이 방을 추가하고 설계도를 바꾸는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많은 방들 중 하나는 남들에게 숨겨진 존재하지 않는 방으로 불립니다. 이 방은 의도적으로 잊혀진 장소에 숨겨져 있었으며 단 한 번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어느 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집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상하게 생긴 한 방에 도착했습니다. 방 안에는 과거의 윈체스터 소총으로 죽은 영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라를 둘러싸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응시하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손가락으로 방 한 구석을 가리켰고 그곳에는 피로 얼룩진 건축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라는 꿈에서 깨어난 후 그 방을 실제로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온 집을 헤맸지만 그 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집의 서쪽 끝에 있는 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꿈속에서 봤던 바로 그 방을 발견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건축 도구들과 마치 막 떠난 듯한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방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영혼들이 그녀를 데려갈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방이 완성될 때마다 벽이 무너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이 방은 절대 완성될 수 없는 방이었으며 영혼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사라는 그 방을 봉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벽돌로 문을 막고 그 방을 잊으려 했지만 밤마다 그 방에서 들려오는 속삭임과 발자국 소리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사라가 이 방의 존재를 숨기고자 했지만 집을 지배하는 영혼들이 여전히 그 방을 지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를 돌아다니며 때로는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거나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라가 봉인한 그 끝나지 않은 방이 여전히 집 어딘가에 존재하며 그 안에 갇힌 영혼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 방문객들을 유혹한다고 믿습니다. 이 방을 발견한 자는 그 영혼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둘째, 체르노빌 붉은 숲의 괴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후 주변의 숲은 방사능에 오염되어 생명체들이 기괴하게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려움을 자아내는 장소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붉은 숲이라고 불렀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방사능에 의해 죽어가면서 붉은색으로 변색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은 색깔 이상의 공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붉은 숲 주변을 순찰하던 한 그룹의 구조대원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체르노빌 지역에서 생존자나 필요한 장비를 찾기 위해 배치된 팀이었지만 그들의 무전기는 갑자기 끊겼고 그 후로 아무도 그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색대가 파견되어 그들을 찾아 나섰지만 그들이 붉은 숲에 들어간 후로도 아무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붉은 숲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은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밤 한 수색대원이 혼자서 숲 주변을 순찰하던 중 갑자기 기괴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인간의 울음과 동물의 울부짖음이 섞인 것 같았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무서움에 사로잡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두운 나무들 사이로 무엇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손전등을 켰지만 그가 본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괴물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형체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몸이 기괴하게 뒤틀리고 피부는 붉고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괴물은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끔찍한 소리를 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 수색대원은 간신히 도망쳐 살아남았지만 두려움에 떨며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붉은 숲에 절대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곳은 방사능에 오염된 땅일 뿐 아니라 인간이었던 존재들이 변형되어 괴물로 변한 장소라고 믿어졌습니다. 그 괴물들은 붉은 숲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며 체르노빌의 비극을 계속해서 살아있는 이들에게 전하려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붉은 숲의 괴물은 체르노빌의 어둠 속에 숨어 있으며 그곳에 발을 들이는 자들은 방사능뿐만 아니라 이 괴물에게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이 괴물은 인간의 고통과 공포를 먹이로 삼고 그를 본 자는 누구도 무사히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붉은 숲의 전설은 체르노빌이 단순한 사고 지역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미스터리하고 공포스러운 장소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셋째, 프랑스 카타콤, 잃어버린 탐험가의 유령. 카타콤의 미로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며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길을 잃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0년대 초 한 무모한 탐험가가 이 지하 세계의 비밀을 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깊은 밤이 되면 카타콤으로 몰래 들어가 미로의 가장 깊은 곳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탐험가는 소형 카메라를 들고 카타콤의 어두운 통로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미로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걸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미로는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벽에는 수많은 해골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가운데에 걸려있는 낡은 표지판에는 프랑스어로 이곳을 넘어서면 죽음이 기다린다는 경고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탐험가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카메라의 배터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카메라가 포착한 화면에 이상한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빠르게 움직였고 탐험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는 급히 돌아가려고 했지만 미로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헤매던 중 카메라가 갑자기 고장나며 화면이 깜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형체를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수십 년 된 낡은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탐험가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손짓을 했습니다. 그 손짓은 탐험가를 깊은 미로의 어딘가로 이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탐험가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미로는 끝없이 이어졌고 그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는 결국 지치고 말았고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 남자의 형체가 서서히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탐험가의 카메라는 완전히 꺼졌습니다. 며칠 후 탐험가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색 대가 파견되었지만 그가 남긴 카메라만이 발견되었습니다. 카메라에 녹화된 마지막 영상에는 길고 어두운 터널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의 형체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다가 화면이 꺼지며 영상이 끝났습니다. 탐험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그의 실종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카타콤 깊숙한 곳에서 길을 잃고 죽었으며 그의 영혼이 미로 속에 갇혀 다른 이들을 길 잃게 만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파리 카타콤을 탐험하려는 사람들은 이 전설을 떠올리며 그곳에서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카타콤의 미로는 그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둠과 공포로 가득 차 있으며 이곳을 탐험하는 사람들은 결코 홀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탐험가의 유령은 여전히 그곳을 배회하며 어둠 속에서 자신처럼 길을 잃은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넷째, 에딘버러 성인 메리 킹스클로즈 작은 애니의 유령. 메리 킹스클로즈는 좁고 어두운 골목과 방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하 도시입니다. 이곳은 한때 사람들이 살았던 번화한 거리였지만 1645년 흑사병이 에딘버러를 휩쓸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메리 킹스클로즈에 갇힌 채 외부와 단절되었고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수백 년 동안 이 지하는 봉인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메리 킹스 클로즈가 다시 발견되었고 이곳의 비밀을 풀기 위한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상한 현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탐험가가 메리 킹스 클로즈를 조사하던 중 작은 방에서 갑자기 이상한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가 방을 나서려고 할 때 뒤에서 어린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서 뒤돌아본 탐험가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방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더욱 커져갔고 이제는 어린 소녀의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소녀는 울먹이며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제 인형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탐험가는 겁에 질려 방을 나서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탐험가는 방 구석에서 희미한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소녀의 모습이었으며 그녀는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흐느끼며 탐험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탐험가는 소녀의 눈에서 절망과 외로움이 느껴졌고 그는 이 소녀가 흑사병으로 죽은 어린아이의 영혼임을 직감했습니다. 탐험가는 소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힘겹게 방을 빠져나왔고 그 뒤로도 그는 그 소녀의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귀에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급히 메리 킹스 클로즈를 빠져나왔지만 그 경험은 그의 머릿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메리 킹스 클로즈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애니라고 불리는 이 소녀의 유령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인형을 찾고 있다고 말하며 방문객들에게 슬픈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녀를 달래기 위해 방에 인형을 두기 시작했고 지금도 메리 킹스 클로즈의 그 방에는 다양한 인형들이 쌓여 있습니다. 애니의 유령은 지금도 이곳을 떠돌며 자신을 두고 떠나간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슬픈 소녀의 영혼은 에딘버러 성 아래의 어둠 속에서 여전히 외롭게 울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메리 킹스 클로즈는 그 어둡고 신비로운 역사와 함께 애니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공포와 연민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아오키가하라 숲 길을 잃은 영혼들. 아오키가하라 숲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끊은 장소로 악명이 높습니다. 숲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자주 길을 잃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숲에는 나무들 사이로 거미줄처럼 얽힌 길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마치 끝없는 미로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미로 속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 숨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숲을 탐험하기 위해 들어간 한 남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아오키가하라 숲을 찾았습니다. 그는 숲의 중심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고 나무들이 너무 빽빽해져 햇빛마저 차단되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걷던 길을 잃었음을 깨달았고 공포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가 방향을 되돌려 빠져나가려는 순간 어디선가 낮은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있어. 그 소리는 아주 희미했지만 확실히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충동에 이끌려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가갈수록 목소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고 결국 그가 도착한 곳은 아무도 없는 깊은 숲속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주변에서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처음엔 미약했지만 점점 더 커지더니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남자는 겁에 질려 나무 사이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무 사이로 희미한 형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이전에 이 숲에서 목숨을 끊은 자살자들의 영혼이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하얀 얼굴에 깊은 절망과 고통이 담긴 눈을 가지고 있었고
남자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를 이끄는 듯 천천히 움직이며 남자를 숲의 더 깊은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남자는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이내 자신이 걷고 있던 길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미로 속에 갇혀버린 듯했고 다시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정신은 점점 흐려졌고 영혼들의 속삭임은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이내 주변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구조대는 그 남자의 시신을 발견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공포에 질린 표정이 가득했고 그의 손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자리에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아오키가하라 숲에 들어가면 길을 잃은 영혼들이 당신을 데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영혼들은 이 세상에 미련을 남긴 채 떠나지 못한 존재들로 새로운 희생자를 찾기 위해 숲속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삭임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의 운명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오키가하라 숲은 이처럼 깊은 고요함과 함께 그곳을 탐험하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공포를 안겨주는 장소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미스터리와 괴담이 얽혀 있습니다. 여섯째, 브란성 드라큘라 백작. 루마니아의 브란성은 드라큘라의 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브람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의 영감이 된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이 성은 트란실바니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그 자체로도 고딕 양식의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이 성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는 단순히 소설 속 허구가 아니라 실제 역사와 전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블라드 3세와 브란성의 전설. 브란성의 가장 유명한 전설은 블라드 체페슈플라디입, 흔히 블라드 3세로 불리는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블라드 3세는 15세기 왈라키아의 공작으로 그의 잔혹함 때문에 블라드 드라큘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적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처형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특히 말뚝의 찌르기라는 처형 방식으로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브란성의 공포의 밤. 전설에 따르면 블라드 3세는 브란성에서 자신의 잔인한 형벌을 집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은 그의 적들을 처형하고 고문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그가 말뚝에 찌른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이 성의 벽을 울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영혼은 지금도 성 안에 갇혀 있으며 밤이 되면 고통에 찬 울부짖음이 성 안에서 들린다고 합니다. 특히 브란성의 지하 감옥에서는 가장 끔찍한 고문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이 감옥은 차가운 돌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좁고 어두운 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으며 그들의 영혼이 성의 벽에 스며들어 있다고 믿어집니다. 죽음의 그림자. 또 다른 무서운 이야기는 성의 어두운 통로와 계단에 대한 전설입니다. 성의 일부 방문객들은 밤에 성을 탐험하다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거나 신비한 속삭임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성의 한 구석에 있는 오래된 방에서는 종종 불길한 그림자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벽을 따라 움직이거나 방문객들 앞에 나타나 공포를 안겨준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그림자가 블라드 3세 자신이거나 그가 고문했던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피의 여인. 브란성에는 피의 여인이라 불리는 또 다른 유령의 전설이 존재합니다. 이 여인은 중세 시대의 성에서 살았던 귀족 여성으로 그녀는 자신의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 젊은 처녀들의 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성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으며 그 후로 그녀의 유령이 성을 떠돌며 희생자들의 피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이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성의 복도에서 그녀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녀는 피에 굶주린 눈빛을 하고 있으며 성을 방문한 사람들 중 일부는 그녀의 눈을 마주친 후 기이한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오늘날 브란성은 관광 명소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과거의 어두운 기운이 남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 방문객들은 성을 둘러보는 동안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하며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나 기이한 현상을 경험했다고 주장합니다. 브란성은 그 역사와 전설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롭고 무서운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성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비밀과 어둠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장소로 용기를 내어 그 비밀을 탐구하는 자들에게는 아직도 미스터리와 공포가 가득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7번째, 벨베즈의 얼굴들. 벨메즈 데 라 모라레자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1971년 여름, 이 마을의 한 가정집에서 갑자기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의 주인인 마리아 곤살레스 마리아 지오메스와 그녀의 가족은 집의 바닥에서 이상한 얼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얼굴들은 주로 여성의 얼굴로 벽과 바닥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 모양이 변하거나 사라지는 등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처음에 발견된 얼굴은 주방의 바닥에서 나타났습니다. 얼굴의 특징은 매우 생생하고 정교했으며 때로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후 이 얼굴들은 마치 자가적으로 움직이듯 집의 다른 부분으로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들은 매우 다양했으며 때로는 고통스러운 표정, 때로는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상반신이 보이는 모습도 있었고 어떤 얼굴은 매우 창백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눈과 입이 괴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큰 소문이 되었고 신문과 TV 뉴스에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얼굴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주장을 했고 심지어 유령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마을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제기하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자들은 이 얼굴들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나타난 얼굴들이 어떤 화학 반응이나 물리적 요인으로 인해 생긴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우연히 얼굴 모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들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 이 현상의 정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몇몇 사람들은 집주인이 얼굴들을 인위적으로 그렸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집주인은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해 또는 재정적인 이득을 위해 얼굴을 그려놓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도 논란이 되었고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얼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거나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얼굴들이 고통받는 영혼들의 모습이라고 믿었고 이는 벨메즈 마을에서 악명 높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얼굴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믿었고 그들이 남긴 마지막 표정이 집 바닥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벨메즈의 얼굴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이 사건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 현상이 초자연적일 수도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스페인 전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았으며 벨메즈 마을은 이 사건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벨메즈의 얼굴들은 그 자체로도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에 얽힌 의문과 공포는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초자연적 논란을 떠나 벨메즈의 얼굴들은 인간의 두려움과 신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